엄마, 저는 이제 스페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울의 마음을 빼앗긴 딸을 데리러 온 스페인 엄마의 이야기. 한국에서 유학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고. 게다가 스페인에는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다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이건 안 되겠어. 당장 한국으로 달려가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는 수밖에. 마우로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서 취직하고 싶다는, 한국은 별천지라고 말하는 한 유럽 젊은 여성의 발언이 해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사는 부유층 전업주부입니다. 그녀의 대학생 딸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립니다. 유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사랑하는 딸이 곧 돌아올 거라며 기뻐하던 그녀였지만 딸에게서 스페인으로는 이제 돌아가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습니다. 딸을 데리고 돌아오기 위해 급히 한국을 찾은 그녀였지만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발레리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사는 전업주부랍니다. 스페인 기혼 여성 중 전업주부는 40%에서 50% 정도 될 거예요. 유럽 중에서도 이탈리아와 더불어 스페인은 전업주부 비율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죠. 마드리드로 이사 오기 전에는 바르셀로나에 살았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지금은 요리, 회화, 플라멩코 교실에 다니고 있어요. 하나뿐인 딸 마르티나는 지금 6개월 예정으로 한국의 한 대학교에 유학 중이에요. 그녀가 예전부터 유학을 가고 싶어 했다는 건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죠. 고맙게도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아이는 마르티나 하나뿐이라 유학을 보내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하지만 왜 굳이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국까지 가고 싶어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었답니다. 대학생 때 유학하는 건 좋은 일이야. 계속 스페인에만 있는 것보다 시야가 넓어지니까. 하지만 극동의 한국이라니. 굳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갈 필요는 없지 않니? 제가 한국을 동경해서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던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대학교 교환학생 제도를 이용해서 6개월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물론 한국어를 배웠던 건 알지. 어학 공부는 계속하면 실력이 느니까 재미있을 거야. 하지만 마르티나가 멀리 가버리는 건 외롭고 걱정이 된단 말이야. 한국어 공부는 지금처럼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원에서 계속하고 유학은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다른 유럽 국가로 하면 안 될까? 한국어 공부해서 뭐가 되겠니? 발레리아, 당신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딸이 6개월만 한국에 유학 가고 싶다고 하고 대학교 지도 교수님도 찬성해 주셨다는데 부모로서 기분 좋게 보내줘야 하지 않겠어. 봐요. 아빠도 찬성하시잖아요. 그리고 엄마, 프랑스나 이탈리아라고 하셨지만 밤에 프랑스에서는 관광지든 주택가든 강도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혼자 다니기 위험해요. 그렇지. 이탈리아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모이는 로마나 밀라노, 피렌체, 나폴리에서는 소매치기나 날치기가 상당히 많다고 하고 아무튼 저는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유럽보다 훨씬 안전하니까 좋잖아요. 남편이 한국 유학을 너무 쉽게 찬성해버린 탓도 있어서 마르티나는 저의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나 어리고 인형처럼 사랑스러워서 무엇을 하든 항상 제 도움이 필요했던 딸이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어느새 부모 곁을 떠나 아시아 동쪽 나라 한국에 혼자 갈 수 있게 되다니 딸의 성장을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건 알지만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 정말 가버렸구나. 괜찮아. 한국은 치안이 좋은 나라로 유명하잖아. 자, 이 기사 좀 봐. 치안 좋은 나라라고. 아,
정말이네.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최신판에서 베스트 3는 아이슬란드, 덴마크, 아일랜드고 한국도 베스트 10에 들어있네. 반면 우리 스페인은 이 베스트 10에 없네. 32위라고 쓰여 있어. 스페인보다 치안이 좋은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거고, 유학한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여학생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니까. 발레리아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렇겠지. 이제 마르티나도 학생이고 스스로 부모에게서 독립해 갔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 딸에게서 독립해야 한다는 거겠지. 한국에 간 딸에게서 처음에는 자주 연락이 왔어요. 엄마, 여기 생활은 저한테는 신선하고 정말 즐거워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가득해서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안녕, 마르티나. 한국 가서 친구는 사귀었니? 내 한국어는 잘 통하고, 물론이죠. 친구도 사귀었고, 한국어도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대학교를 포함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딸은 정말 이제 부모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나 봐. 외로워서 훌쩍이고 있는 건 나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서글픈 나날이었어요. 그리고 마르티나에게서 연락이 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죠. 마르티나, 요즘 아무 소식이 없는데 잘 지내고 있으려나? 혹시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홈스테이 집에서 억지로 먹고 있을지도 몰라. 마르티나는 어릴 때부터 음식 투정 전혀 안 했잖아. 한국에서도 분명 여러 가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을 거야. 걱정 안 해도 괜찮아. 남편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말을 하든 딸에게서 연락이 없는 날이 계속되자 저는 기분이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는 다른 시간대에 마르티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은 출근해서 집에는 저 혼자였죠. 컴퓨터 화면 가득 비친 딸의 얼굴을 보며 저는 다정하게 말했어요. 마르티나, 오랜만에 연락했네. 잘 지냈어. 엄마, 저 정말 바빴어요. 그런데 오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런 시간이지만 연락드렸어요. 저 유학 기간을 늘리고 싶어요. 마르티나,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슬슬 귀국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에 이제 와서. 네, 이대로라면 이제 곧 유학 기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제 지금 심정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엄마와 아빠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유학 기간을 연장하고 스페인 대학교는 다니지 않고 졸업까지 한국에 있으면서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취업. 마르티나, 너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는 거니? 그런 건 절대 안 돼. 아, 엄마. 역시 화내실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께 허락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제 현 상황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모국인 스페인이 아니라 유학 와서 너무나 좋아하게 된 한국에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상담이 아니라 보고예요. 안 돼. 그런 건 외로우니까 절대 안 된다고. 엄마, 죄송해요. 이제 곧 나가봐야 할 시간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기다려.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딸은 대화를 끝내려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쏟아냈어요. 흥분해서 말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컴퓨터 화면에는 더 이상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그때 제가 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냉정을 되찾고 혼자 생각한 결과 이건 남편에게도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연락했어요. 마르티나가 6개월간 교환학생으로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에는 찬성했던 남편도 이번 일에는 역시나 놀라더군요. 그래, 마르티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오늘 밤에 우리 부부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보자.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마르티나의 부모로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상의했어요.
어쨌든 난 마르티나를 스페인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걔는 한국 생활이 즐거우니까 계속하고 싶다고 하지만 스페인에 있을 때도 즐겁게 지냈잖아요. 일단 귀국하라고 당신이 지금 당장 마르티나에게 얘기해줘요. 그래. 시차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시차. 아, 맞다. 시차가 있었지. 어머, 나 그런 것도 잊고 있었네. 그럼 내일 처음에 걔가 자주 연락했던 시간대에 얘기해봐요.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우리 둘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 네, 당신이랑 나 둘이서 한국에 가자고요. 확실히 그게 데려오기 더 쉬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일이 있잖아요. 언제가 괜찮겠어요? 평일엔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이번 주말쯤 발레리아가 준비해 준다면 말이지. 당신 정말 든든하네요. 마르티나를 스페인으로 데려올 수만 있다면 이번 주말에 부부가 함께 한국에 갈 준비 서둘러서 할게요. 이렇게 우리 부부는 주말에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상사에게 부탁해서 열흘이나 휴가를 냈고 부부가 함께 한국에 가니 공항으로 마중 나와 달라고 딸에게 전해 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한국어를 읽을 수 없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어 표지판부터 찾았어요. 별다른 불편함 없이 입국 심사를 마치고 팽팽하게 긴장했던 마음이 풀렸을 때 저는 문득 깨달았죠. 여보, 한국 공항은 통로도 창문도 문도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정말 깨끗하네요. 그렇다니까 오래전에 출장으로 한국에 왔을 때 정말 놀랐었어. 그 후에 공항 화장실을 이용한 저는 칸 안팎이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는 듯한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용하지 않았지만 유료 샤워실도 있었죠. 비행 시간이 길었거나 호텔에 가기 전에 약속이 있을 때는 샤워하고 싶어지겠지. 공항 안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즐비해서 우리는 어쩐지 기분이 들떴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한국 공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여행 가방을 다루는 방식이 매우 정중하다고 해요. 실제로 수화물을 찾는 곳에 가보니 모든 여행 가방이 손잡이가 위로 향하게 놓여 있고 마치 판매 상품처럼 정갈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한국 공항 오랜만에 이용하는데 역시 직원들 수준이 높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항 내 안내 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차례차례 흘러나왔어요. 아, 방금 스페인어도 들렸어. 한국 공항은 청결하고 일 처리가 정중하며 서비스가 완벽했어요. 저와 남편이 공항의 훌륭함에 감탄하고 있을 때 어느새 마르티나가 우리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분이 갑자기 오신다니 놀랐어요. 하지만 정말 기뻐요. 딸은 기분도 좋아 보이고 건강해 보였지만 스페인에 있을 때와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말했죠. 마르티나, 좀 마른 것 같구나.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니. 그래, 얼굴 윤곽이 전이랑 달라. 역시 한국에서 생활하는 건 너한테 무리였던 거야. 같이 스페인으로 돌아가서 매일 다시 우리 셋이 함께 식사하자. 네, 살 빠졌어요. 아주 건강하게 빠진 거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강검진도 받았으니까 나중에 여러 수치 보여드릴게요. 우선 호텔에 가서 체크인하고 짐을 둔 다음에 한식 먹으러 가지 않을래요? 아빠, 맛있고 건강한 한정식집 추천받아 왔는데 조금 비쌀지도 몰라요. 마르티나의 스마트폰에는 그녀가 우리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고급 한정식집의 사진이 있었어요. 좋은 곳이네. 꼭 가보자. 그럼 예약할게요. 호텔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둔 뒤 오랜만에 가족 셋이서 식사를 하기 위해 다시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한국 거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가로수가 아름답네요. 그리고 쓰레기나 개똥도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길에 버리지 않아요. 개를 산책시킬 때는 주인이 배설물을 다 치우고요. 자,
여기가 좀 고급스러운 한정식 코스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사실 이런 곳은 저도 처음이라 정말 기대돼요. 마르티나는 갑자기 부모님이 오게 되었다며 주위의 한국인 학생, 유학생, 교직원들에게까지 물어봐서 이 식당을 추천받았다고 해요. 식당에 도착하니 개인실로 안내받았고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사진이 담긴 메뉴를 보며 우리는 코스를 골랐어요. 요리와 회화, 플라멩코 교실에 몇 년이나 다닌 제게 조금씩 나오는 다채로운 요리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식재료도, 그릇도, 담음새도, 그리고 전체적인 균형도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어요. 물론 맛도 최고였죠. 전체적으로 간이 세지 않으면서도 몸 구석구석에 영양이 스며드는 듯한 깊은 맛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구나. 세 사람 모두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본론도 조심스럽게 꺼냈죠. 저기, 마르티나, 왜 스페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거니? 이유는 하나가 아니에요. 우선, 예전에 바르셀로나에 살 때 엄마도 말씀하셨죠. 여긴 소매치기가 비정상적으로 많다고요. 바르셀로나는 세계에서 소매치기가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래요.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한 번쯤은 무언가를 도둑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소매치기 피해를 본 직후라 나도 흥분해서 말했었지. 우리 집은 마드리드로 이사했고 스페인은 중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던데. 그리고 스페인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아요. 점심은 1시 반 이후에 먹고 저녁은 8시 반 이후에 먹잖아요. 식당도 그 시간까지는 열지 않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면 자정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녁 6시쯤 배가 고파도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는 힘들어요. 한국은 스페인과 완전히 달라요. 아이를 동반한 가족들을 위한 패밀리 레스토랑도 많고요.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아이를 키운다면 스페인이 아니라 한국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히 식사 시간이 바뀐 게 마르티나가 건강하게 살이 빠진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요, 스페인에서는 주택 불법 점거가 많잖아요. 오쿠파스, 오쿠파스라고 불리는 비어있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요. 스페인에서는 법적으로 빈집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해서 무단으로 침입한 지 48시간이 지나면 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침입자에게 일시적인 거주권이 발생해버려요. 집주인이 그걸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해도 아무 조치도 해주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집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해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이거 정말 이상하잖아요. 확실히 이상하구나. 더 있어요. 스페인 사람들은 약속 시간을 안 지켜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죠. 스페인뿐만 아니라 라틴계 국가 전체에 해당될지도 모르지만요. 배달 시간도 거의 항상 늦고 예약을 하고 은행에 가도 담당자에게 기다리게 되고요. 기대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스페인에서는 포기하고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저는 저 자신도 다른 사람도 약속 시간을 지키는, 적어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 살고 싶은 타입의 인간이라는 걸요. 딸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을수록 딸이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는 조금씩 딸의 지금 마음에 공감하게 되었고 딸의 희망을 이뤄주기 위해 협력하자는 기분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떨어져 사는 것은 외로웠어요. 제 마음은 흔들렸지만 딸은 똑바른 눈으로 우리를 보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엄마, 아세요? 모국어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대요. 1위는 중국어인데 전 세계 약 9억 명이 모국어로 중국어를 쓴다고 해요. 그래, 그런 건 처음 듣는데 마르티나는 정말 아는 게 많구나. 마드리드의 세르반테스 문화원 본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은 5억 명에 달하고 세계 인구의 6.2%세,
해당한대요. 게다가 이 숫자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스페인이나 남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예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출산율이 높으니까 확실히 늘어나겠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스페인어 교사나 통역사로 일하고 싶어요. 즉, 한국에서도 수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한국 문학 작품을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일도 해보고 싶어요. 오, 그거 괜찮을지도 모르겠구나. 여보, 그렇게 쉽게 찬성하지 말아요. 그리고 엄마, 시간 있을 때 한국에 오셔서 저랑 같이 관광이나 쇼핑하지 않으실래요? 저 한국에 온 뒤로 공부만 하느라 아직 한 번도 관광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긴 매력적이긴 하지만 좋지 않아? 어쨌든 이번에 마르티나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국의 훌륭함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의 일은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결정해 나가면 되지. 그러게요. 인생은 기니까 서두르지 않고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조금은 행복한 기분이 되어 한국의 밤을 즐겼습니다. 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건 좀 다르네요.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결정되었으니까요. 그건 바로 딸이 자신의 의지로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는 발목을 잡지 않는 것. 그리고 한국어 교실에 다니며 다음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신없이 서둘러 한국에 오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딸이 그토록 좋아하게 된 한국의 훌륭함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소중하게 키운 딸이 이렇게나 성장했으니 저도 이에 말했다 환경을 살려서 앞으로 몇 번이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즐기고 싶어요. 이상 스페인 여성이 딸의 유학지인 한국에 처음 왔을 때의 에피소드였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위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이 있나요? 저는 자주 이용하는 슈퍼마켓 근처에 대학교가 있어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을 가게 안에서 자주 봅니다. 그들이 마르티나처럼 한국을 좋아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또한 좋아요, 채널 구독, 높은 평가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마호로바 코리아도 기대해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높은 평가 부탁드립니다.